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문가의 철영입니다. 네, 테슬라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오전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실적 발표 이후 있었던 어닝콜 내용까지 포함해서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을 조금 더 제대로 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의 75%를 매각했다는 뉴스입니다. 이로 인해 9억 3,600만 달러의 현금 흐름을 얻었고 비트코인으로 인한 무형 자산의 평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매각한 이유는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테슬라가 직접 밝혔고요. 그럼 자세하게 실적을 들여다보면 우선 매출은 169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전 분기 대비해서도 계속 상승 중인가가 언제나 관심사였죠. 테슬라는 항상 1분기보다 2분기가 실적이 더 좋았는데요. 무려 4년 만에 최초로 1분기 대비 매출이 꺾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유야 뭐 다 알고 계신 대로 2분기 있었던 기가 상하이의 가동 중단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생산량에 상당한 손실이 있었고 결국 2분기 실적에도 큰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농갭 EPS는 2달러 27센트로 전년 대비 57% 상승했습니다만 매출과 마찬가지죠.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사업부의 마진이 크게 감소했는데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유지하면서 지난 분기 32.9%까지 올랐던 자동차 사업부의 매출 총이익률이 27.9%로 전년 동기보다도 줄어들었는데 일단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제일 클 테고요. 그걸 제외하면 가장 주요했던 원인은 역시나 상하이 공장의 생산 중단 같습니다. 상하이 공장은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인해 2분기에 가능한 가동 일수의 거의 절반밖에 생산하지 못했고 따라서 지난 분기와 지지난 분기보다도 훨씬 적은 11만 5천 대 정도의 차량밖에 생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장은 상당 기간 유휴 상태였고 가동이 다시 시작된 이후로도 2주 정도는 1교대 생산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공장 이런 건 보통 가동을 위해 필요한 최저 비용이 일정 수준 요구됩니다. 생산 라인도 항상 웜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따라서 가동을 조금이라도 시작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정작 생산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비용 대비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최근 초강달러가 이어지면서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달러로 환산할 때 환손실도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최근의 실적을 보고한 모든 글로벌 거점 기업에서 공통되게 나타난 현상이죠. 결과적으로 떨어진 매출과 함께 마진이 감소하며 수익성도 감소했습니다. 다만 상하이 공장의 가동 중단 같은 경우 일회성 실적 악화에 불과하고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무관합니다. 또 주목해 볼 만한 사항으로는 비트코인의 매도로 인해 현금성 자산이 크게 증가해서 지난 분기 대비 8억 달러 가까이 늘어났고요. 총 자산 규모도 부채를 거의 비슷하게 유지한 상태로 자본만 20억 달러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재무제표 상태가 더 건전해짐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테슬라의 신용등급은 무디즈와 S&P 양대 신용등급 모두 투자 적격 등급 바로 아랫 단계입니다. 만약 이번에 신용등급 상승을 하게 된다면 드디어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가능성으로 보면 우선 최근에 신용등급을 올렸던 S&P보다는 무디즈의 등급이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업부가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태양광 시설의 설치가 25%나 증가했고요. 이런 영향 덕분이지 에너지 사업부가 다시 흑자로 돌아왔고 아마 이익의 폭도 창립 이래 최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4,000개에 거의 근접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슈퍼차저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실적 발표 이후 있었던 어닝콜에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배터리인데요. 테슬라는 현재 모든 차량의 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2170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공급 부족이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전기차 기업의 최대 우려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죠. 그리고 4680 배터리가 올해 말부터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텍사스의 생산량 자체도 몇 달 안에
주당 1000대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네바다에서 2170셀을 주력으로 받아서 주당 500대 정도밖에 생산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2023년 중반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FSD 베타는 올해 말까지 북미 전 지역으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FSD 베타가 3,500만 마일의 주행 기록을 달성했는데 이건 기타 다른 모든 회사의 자율주행 주행거리를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테슬라의 2분기 실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도량에 대해서 여전히 매년 50%의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소프트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어닝콜에서도 올해도 충분히 50%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포부를 내놓기는 했지만 적극적인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반기에 판매량이 크게 증가해서 올해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프트한 가이던스와는 상관없이 테슬라의 생산 능력은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우선 연초에 55만 대 정도였던 프리먼트 공장의 생산 능력도 65만 대까지 증가했고 현재 75만 대로 알려져 있는 상하이 공장도 7월과 8월에 생산 능력 업그레이드를 마치고 나면 월 8만 대 후반, 그러니까 연 100만 대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주당 500대 생산이 가능한 텍사스 공장과 주당 1000대 생산이 가능한 베를린 공장도 연말이 되면 주당 5,000대 가까이까지 생산 능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약 140만 정도의 판매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작년에 93만 대 대비 50% 인도량 증가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이 되면 베를린과 텍사스의 생산 능력이 더욱 늘어서 또다시 50% 증가한 210만 대의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테슬라의 강력한 생산 능력 증가와 현재 10%에 불과한 전기차 점유율로 인해 순조로운 수요 증가가 맞물려서 적어도 2025년에서 2026년까지는 매년 50% 판매량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경우 2025년 말 테슬라의 EPS는 45달러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 인플레이션이 가라앉고 금리가 내려오면서 약세장이 모두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에서 2030년까지 매년 약 30% 정도의 성장이 가능한 테슬라의 PER은 여전히 6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경우에 주가는 3,000달러에 가까워진다고 해도 조금도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테슬라의 전기차 비즈니스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것이고요. 만약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발전으로 인한 차량 공유, 로보택시, 에너지 사업, 보험 사업 등등 다른 비즈니스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게 될 경우 여기에 추가적인 가치가 프리미엄으로 더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에는 주주총회가 있죠.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3대1의 주식 분할이 확정될 겁니다. 만약 그때 시장 분위기가 좋다면 테슬라 주가에도 또 한 번 봄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 발표를 끝으로 사실상 악재는 거의 다 해소가 되었고 개별 기업으로 보나 전반적인 시장 상황으로 보나 이제는 악재보다는 좋은 소식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언제나 미래를 반영하기에 최악을 지날 때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십시오. 투자는 지금의 작은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훨씬 더 큰 이익을 위해 당장의 과실을 유보하는 매우 값진 행위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